안녕하세요. 마이스 광장 장선영입니다.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열린 건축 전시회들이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거 문화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또 건축 자재, 건축 문화까지 살펴볼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오늘은 지난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하우징 브랜드 페어, 또 서울국제건축박람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한경닷컴 유정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이었죠. 네. 코엑스에서 이 두 행사가 열렸는데요. 이 유사한 정시임에도 불구하고 동시 개최 행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엇갈린 반응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시장의 관람객들이나 아니면 정보 수집을 위해서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장이었다라는 평이었고, 전문가들과 출품업체들 사이에서는 이 어느 쪽을 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 이런 지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전시회가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는 건 좀 재미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하우징 브랜드 페어, 또 서울국제건축박람회, 먼저 하우징 브랜드 페어 이야기부터 해보죠. 어떤 행사인가요? 네, 이 하우징 브랜드 페어는 그 건축 인테리어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명품 전시회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네. 이 행사는 건축 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로 매년 다양한 신제품은 물론이고 특히 친환경 건축 자재를 많이 선보이고 있는 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신제품, 신기술 경연의 장이 된 이 행사는 사실 가구, 인테리어, 건축, 내외장재, 실내외 건축에 관련된 모든 제품들이 총망라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3) 하우징 브랜드 페어, 특별한 행사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번 행사에는 귀농 귀촌 특별전이 준비가 됐는데요. 네. 사실 중장년층의 어르신들, 그리고 은퇴를 앞둔 분들, 그리고 귀농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요즘 귀농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러면서 내 집은 내가 짓자, 이런 분들도 또 계시는데 유행을 좀 반영한 행사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이 전원주택의 가장 큰 매력은 사실 내 손으로 집을 꾸미는 거죠. 네. 내가 벽지도 고르고 디자인도 웬만한 디자인들은 다 하실 수 있을 정도의 그렇죠. 수준까지 네. 온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원주택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행사장에서는 전원주택을 시공하는 방법, 견적을 내는 방법, 그리고 자재를 구매하는 방법, 이런 네. 상담들이 이루어져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같은 기간 같이 열렸던 다른 전시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서울국제건축박람회 이야기 해보죠. 네. 어떤 행사인가요? 네, 이 행사는 국내 최대 건축 무역 박람회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서울국제건축박람회 역시 같은 기간에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는 행사인데요. 이 행사는 20개국 150여 개 업체가 약 한 2,000개 정도의 아이템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하우징 브랜드 페어보다는 규모가 좀 큰 행사인 것 같은데요. 네, 이 국제건축박람회는 전시 전문 기업인 홈덱스와 코트라가 주관을 하고요. 네. 지식경제부, 국토부, 환경부와 중소기업층 등 이 정부 기관들이 후원을 하는 행사입니다. 국산 건축자재 해외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그리고 신제품 개발을 장려해서 내수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열리고 있는 행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우징 브랜드 페어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해외 바이어의 규모도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 행사는 해외에서 20개국 45개사의 바이어들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약 5천여 건의 수출 상담 실적을 올린 바가 있는데요. 올해 목표는 1억 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 미주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러시아 주변의 독립국가까지도 바이어들이 참여를 해서 국산
한국산 건축자재들을 구매하려는 열기가 뜨거웠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뭐 하우징 브랜드 페어나 서울 국제 건축 박람회를 비롯해서 대여섯 개의 박람회들이 몰려서 열린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네. 이들 전시회 특징이 사실 그 건축자재로 분류될 만한 모든 제품을 취급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월은 뭐 건설, 뭐 설계 관련된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눈도장을 찍겠다라는 니즈가 좀 있는 것 같고요. 3월은 봄바람이 불면서 건설에 대한 기대 심리와 이사철이기 때문에 네. 이 이사철을 노리는 소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늘리겠다. 뭐 이런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도 사실은 예년에는 이들 전시회가 1월부터 3월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좀 분산돼서 개최가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거의 뭐 4, 5일 간격으로 30일 이내에 빡빡하게 포진된 지금 형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꼭 이 기간이어야만 출품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반대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기간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 기간이어야만 출품을 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네. 좀 더 그 기간에 가까운 일정을 잡기 위해서 전시를 준비하는 1년 전에 전시장과 전시장 계약을 맺고 일정을 논의할 때 벌써 그 비공식적으로 보통 경쟁을 하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하는데 가장 그 정점에 가까운 날짜로 모여들다 보니까 한 달 사이에 이 4-5개 다 모여진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건축자재 박람회가 1, 2월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서로 과당 경쟁이 돼서 좀 출혈이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 각각 주최사들이 참여업체를 확보하느라고 굉장히 과당 경쟁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사실 실제 이런 건축 박람회 비용이 3x3m 기본 부스 기준으로 보면 뭐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출품비, 부스 비용을 받고 있는데 네. 약 한 40% 정도 할인된 가격까지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과당 경쟁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출품해 줘야 될 기업들은 뻔합니다. 뭐 전시회는 집중돼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골치 아픈 거는 출품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건축자재 산업 규모를 따져보면은 이렇게 전시회가 몰려있는 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잘 아시다시피 국내 건설 경기는 굉장히 불황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진한 국내 건설 경기를 상쇄시키는 원동력은 사실 해외 건설입니다. 이 지난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액이 682억 달러라고 하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약 15.3% 정도 성장한 결과인데요. 그만큼 국내 건설 자재,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 특정 기간에 열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사실 이 콜래보레이션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협업이나 공동 작업 등을 통해서 동시 개최를 선언을 하고 동시 개최 기간 안을 위크로 정하고 그 위크 안에서 건축 관련된 전시회들이 한꺼번에 열리는 이런 방식들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유럽에서는 유사전시에 유럽의 많이 선진국들에서는 유사전시를 해결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네. 실제로 물론 이제 뭐 민간 업체들과 정부가 하는 행사들도 있고 민간 업체가 하는 행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묶어내는 건 쉽지 않겠지만 네. 실제로 2008년도에 한국에서 열렸던 OECD 장관, IT 장관회의 때 비슷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1980년대부터 열렸던 IT 전시회를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대여섯 개 전시회들이 그 IT 장관회의의 부대 행사로서 네. 생긴 행사가 이 월드 IT 쇼라는 행사고요. 그 행사는 5개, 6개의 굉장히 굵직한 IT 행사들이 한 장소에서 같이 열리는 이런 식의 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은 기간에 같은 종류의 전시회가 열린다는 것도 좋지만요. 이 과당 경쟁이 출혈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손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생 발전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2013 하우징 브랜드 페어 또 서울 국제 건축 박람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